보호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초롱이는 철창 너머로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죠. 피부병으로 얼룩덜룩해진 몸은 더 이상 누군가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초롱이의 품에 안긴 마음이는 간헐적으로 숨을 몰아쉬며 작은 몸을 떨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6시, 이 모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저 진돗개 모녀는 정말 희망이 없네요. 보호소 직원 민수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동료 직원 영희는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미는 심각한 피부병에 영양실조고 새끼는 호흡 곤란이래. 다른 새끼들은 이미 다 죽었대. 살아남은 건 저 한 마리뿐이야. 철창 안에서 초롱이는 마음이를 핥아주며 자신의 몸으로 감쌌습니다. 피부병으로 인해 군데군데 털이 빠진 모습이 처연했어요. 그럼에도 초롱이의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마음이를 지키려는 모성의 빛이었습니다. 안락사 시간이 6시니까 서류 준비해둬.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해. 민수의 말에 영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향했어요. 보호소에서 일한 지 3년, 이런 순간은 여전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죠. 더 많은 유기동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희망 없는 생명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어요. 오후 4시 보호소에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사이로 조용히 들어온 그녀는 구석에 있는 초롱이와 마음이의 케이지 앞에 멈춰 섰어요. 이 아이들은 언제 들어왔나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죠. 사흘 전이요. 근데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 저녁에 안락사 예정입니다. 지연은 케이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초롱이가 경계의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마음이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죠. 괜찮아. 괜찮아. 지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와줄게. 민수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 아이들은 정말 상태가 심각해요. 어미는 심한 피부병에 영양실조고 강아지는 호흡기 질환이 심각해서 수의사예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 상태를 볼 수 있을까요? 민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가능은 하지만 정말 희망이 없다고 봐요. 저희도 사흘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한번 봐야겠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케이지가 열렸고 초롱이는 경계를 풀지 않은 채 지연을 노려보았어요. 마음이는 힘겹게 숨을 쉬며 작은 몸을 떨고 있었죠. 지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초롱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정말 심하네요. 지연의 손길이 초롱이의 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심각한 피부병과 함께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마음이의 상태는 더 위급해 보였죠. 작은 폐에서 나오는 힘겨운 숨소리가 지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 아이들을 데려가겠습니다. 지연의 선언에 민수는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선생님,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요.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거고 회복될 가능성도. 제가 책임질게요. 지연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 초롱이에게 다가가자 초롱이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널 도와줄게. 너와 내 아기를 구해줄게. 지연의 진심 어린 눈빛에
초롱이의 경직된 자세가 조금 풀어졌어요. 마치 마지막 희망을 붙잡기라도 하듯 초롱이는 지연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아이들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영희가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지연은 서류에 서명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꿀 겁니다. 반드시. 지연은 초롱이와 마음이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습니다. 초롱이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지연의 부드러운 손길에 약간은 안심한 듯했어요. 마음이는 힘겹게 숨을 쉬며 초롱이의 품에 안겨 있었죠.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동물병원에 연락했어요. 민준 선생님, 긴급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데려가도 될까요? 진돗개 모녀인데 상태가 심각해요.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어. 준비해 놓을게. 도로 위에서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자주 확인했어요. 초롱이는 마음이를 핥아주며 안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죠.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할 거야. 병원에 도착하자 민준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지연의 차 문을 열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초롱이와 마음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정말 심각하네. 빨리 안으로 들어가자. 응급실로 들어가는 순간 초롱이가 낮은 으르렁 소리를 냈어요. 생소한 환경과 사람들로 인한 공포였습니다. 지연이 부드럽게 초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괜찮아, 초롱아. 너희를 도와주려는 거야. 초롱이와 마음이의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피부 샘플, 혈액 검사, 엑스레이 등 가능한 모든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지연의 예상보다 더 좋지 않았죠. 초롱이는 심각한 피부병과 영양실조, 여러 군데 감염이 있어. 민준이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마음이는 선천적인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것 같아. 아마 그래서 다른 강아지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치료 가능한가요? 민준은 잠시 침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아. 특히 마음이는 매우 위험해. 성공 확률이 30%도 안 될 거야. 비용은요? 민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초기 치료만 최소 300만 원.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와 약물 치료까지 하면 상관없어요. 해야 할 일을 다 해주세요. 지연의 단호한 대답에 민준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지연아, 정말 괜찮은 거야? 이건 작은 금액이 아니야. 게다가 성공 확률도.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지연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수의사가 된 이유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민주는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최선을 다하자. 치료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초롱이는 항생제와 영양제 주사를 맞았고 마음이는 산소 공급 장치에 연결되었어요. 두 모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불안해했기에 지연은 특별히 같은 공간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초롱아, 마음아, 이제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게. 지연은 밤새 병원에 남아 두 모녀를 지켰어요. 간호사들이 교대로 상태를 확인했지만 지연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마음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작은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산소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민준 선생님, 마음이가 위험해요. 민준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초롱이는 케이지 안에서 불안하게 울며 마음이를 향해 몸부림쳤습니다. 지연은 한 손으로는 초롱이를 안정시키고 다른 손으로는 마음이의 작은 몸을 지탱했죠. 제발, 살아야 해. 긴장된 10분이 지나고 마음이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땀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우 넘겼어. 하지만 앞으로 이틀이 고비야. 마음이의 폐가 너무 약해. 지연은 초롱이를 바라보았어요. 모성의 본능으로 초롱이는 자신의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마음이만을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에 지연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죠. 우리가 꼭 이겨낼 거예요. 병원 밖에서는 새벽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지연의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아, 어디야? 오늘 회의 있다고 했잖아. 직장 동료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지연은 시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겼어. 나 대신 회의 좀 참석해 줄래? 또 유기동물이야? 지연아, 너 그러다 몸 망가져. 괜찮아. 정말 중요한 일이야. 부탁할게. 전화를 끊고 지연은 다시 초롱이와 마음이를 바라보았어요. 둘 다 지친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내가 지켜줄게. 약속할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연은 병원 의자에서 뒤척이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목과 어깨가 뻐근했지만 그보다 먼저 초롱이와 마음이의 상태가 걱정되었죠. 몸을 일으켜 케이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초롱이는 지연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마음이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조금 안정된 듯 했어요. 지연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민준이 차트를 들고 다가왔어요. 밤새 어땠어? 둘 다 조금 안정된 것 같아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마음이의 호흡이 조금 나아진 것 같고요. 민준은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롱이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어. 심각한 영양실조와 빈혈이 있어. 피부 감염은 항생제로 조금씩 나아지겠지만 영양 상태를 빨리 회복시켜야 해. 마음이는요. 폐 기능이 여전히 약해. 선천적인 문제도 있지만 영양 부족으로 더 악화된 거야.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가 될 거야. 지연은 케이지 안에 두 생명체를 바라보았어요. 초롱이는 마음이를 핥아주며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가슴 아프면서도 감동적이었죠. 어떻게든 살려낼 거예요. 그날부터 지연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과 직장을 오가며 남는 모든 시간은 초롱이와 마음이를 돌보는 데 썼어요. 3시간마다 특별 영양식을 먹이고 피부 치료를 위한 약욕을 진행했습니다. 마음이의 호흡 치료도 빼놓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초롱이의 피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빠졌던 털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고 체중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는 여전히 위태로웠죠. 호흡 곤란이 반복되었고 체중은 거의 늘지 않았어요. 지연아, 집에 가서 좀 쉬어.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넌 일주일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했잖아. 지연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마음이가 아직 위험해서.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들은 누가 돌봐. 최소한 몇 시간이라도 집에 가서 쉬어. 민준의 강한 권유에 지연은 마지못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쌓인 우편물과 청구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는 병원비 청구서도 있었죠. 금액을 보고 지연은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480만 원.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연은 통장 잔고를 확인했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 잠시 샤워를 하고 간단히 식사를 한 뒤 지연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지연 선생님, 마음이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어요. 지연은 달려가 마음이를 확인했어요. 작은 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산소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초롱이는 케이지 안에서 불안하게 울부짖고 있었죠. 민준 선생님, 응급 상황이에요. 민준이 달려와 응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지연도 함께 마음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초롱이의 불안한 울음소리가 병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발, 버텨줘. 마음아. 지연의 간절한 기도와 의료진의 노력으로 마음이는 다시 한번 위기를 넘겼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무거웠죠. 폐렴 증상이 생겼어. 이대로면. 말을 끝맺지 못한 민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지연은 마음이의 작은 몸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더 강한 항생제를 써야 해요. 어떤 방법이든. 민준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도해보자. 하지만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감수할게요. 마음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지연은 또다시 병원에서 밤을 샜습니다. 초롱이와 마음이 곁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초롱이는 지연을 바라보며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알아. 나도 마음이를 살리고 싶어. 함께 노력하자.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은 조용했고 오직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지연은 초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마음의 산소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민준 선생님, 마음이가 반응하고 있어요. 민준이 급히 와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네.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는 것 같아. 지연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초롱이도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질 거야. 그렇지. 민주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희망적인 신호야.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초롱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초롱아. 첫 번째 고비를 넘겼어.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마음이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산소 마스크 없이도 짧은 시간 동안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초롱이도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죠. 피부에 염증이 줄어들고 새 털이 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초롱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경계심 대신 신뢰가 담겨 있었죠. 정말 대단해요. 간호사 유진이 감탄했습니다. 보호소에서 왔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아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유진은 지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도 좀 쉬셔야 해요. 얼굴이 너무 헬쑥해지셨어요. 지연은 피곤함을 숨기려 애썼지만 열흘 동안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그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초롱이와 마음이만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지나면 이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지연의 친구 소연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지연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엉망이다. 다들 너 걱정하고 있어. 지연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 지쳤을 뿐이야. 곧 괜찮아질 거야. 소연은 초롱이와 마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정말 많이 나아 보이네. 그래,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어. 특히 마음이가 정말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어. 소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지연아, 솔직히 말할게. 너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지연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야 해.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항상 그랬지. 하지만 이번엔 정말 걱정돼. 얼마나 더 이어질지도 모르는데. 괜찮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지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소연은 민준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강아지들 상태가 어떤가요? 지연이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요.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초롱이는 꽤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는 아직 불안정해요. 폐렴이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니고 선천적인 호흡기 문제도 있고. 회복 가능성은요? 솔직히 말하면 50% 정도.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더라도 평생 호흡기 문제를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소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지연이는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있네요. 그래요. 정말 대단한 헌신이에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소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의 헌신을 이해하면서도 친구를 위한 걱정이 컸어요. 그녀는 지연의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병원에서 평소처럼 초롱이와 마음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초롱이는 이제 케이지 밖으로 나와 짧은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마음이는 여전히 약했지만 어미의 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우리 마음이 정말 용감하게 잘 버티고 있네. 지연이 마음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자 마음이는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지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연아, 나 엄마야. 소연이한테 연락받았어. 내가 강아지들 때문에 큰 고생을 하고 있다면서.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수의사잖아요.
이런 일은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소연이 말로는 내가 밤낮으로 병원에 있고 치료비도 엄청나다던데. 지현아, 너 건강이 더 중요해. 알아요, 엄마. 하지만 이 아이들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포기하면 이 아이들은 살 수 없어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걱정은 이해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초롱이가 다가와 지연의 손을 핥았어요. 마치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고마워, 초롱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20일째 되는 날, 마음이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간 수치가 올라간 것이었어요. 민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연을 불렀습니다. 치료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아. 항생제를 줄이고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보자.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든 마음이를 살려야 해요. 지연아.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마음이의 상태는 여전히 위태로워.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지연은 마음이의 작은 몸을 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초롱이도 옆에서 마음이를 지켜보며 불안해했어요. 지연은 그동안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보호소에서 처음 본 절망적인 모습부터 오늘까지 이 모녀는 놀라운 투지를 보여주었어요. 포기하지 마, 마음아. 우리는 내 편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초롱이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며 거의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았어요. 피부병은 대부분 치료되었고 빠졌던 털도 다시 자라났습니다. 체중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죠. 초롱이의 눈빛에는 이제 생기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이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호흡기 문제는 나아지고 있었지만 간 기능 저하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연은 이제 병원과 집을 오가며 두 모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초롱이는 낮에는 지연의 집에서 지내고 밤에는 함께 병원에 와서 마음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마음이가 어제보다 조금 활기차 보이네요. 유진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어제는 처음으로 혼자서 우유를 조금 마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정말 강해요. 특히 초롱이. 자기 몸 상태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마음이만 걱정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워요. 그때 민준이 다가왔어요. 지연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민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민준의 진료실로 향했어요. 마음이의 최근 검사 결과가 나왔어. 민준이 차트를 펼쳤습니다. 간 기능이 생각보다 더 안 좋아졌어. 이대로 가면 간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치료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해. 항생제를 중단하고 간 기능 회복에 집중해야 해. 하지만 그렇게 하면 호흡기 감염이 다시 악화될 위험이 있어.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위험하군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의 상태는 매우 위태로워.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포기하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럴 수 없어요. 민주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 치료비도 이미 1,000만 원이 넘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들지 모르는 상황이야. 돈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돈뿐만이 아니야, 지연아. 너 자신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한 달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했잖아.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들었어. 지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민준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이미 경고를 받은 상태였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확고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마음이가 더 강해질 거예요. 민주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보자. 하지만 일주일 안에 개선이 없으면 그때는 정말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어. 지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진료실을 나왔어요. 케이지 앞에서 초롱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롱이의 눈에는 질문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괜찮아, 초롱아. 마음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지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롱이도 함께였어요. 마음이는 병원에 남아 집중 치료를 받고 있었죠. 지연은 소파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피로와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초롱이가 조용히 다가와 지연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따뜻한 위로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떡하지, 초롱아. 마음이를 살릴 수 있을까? 초롱이의 눈에는 마치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초롱이를 꼭 안았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연아, 나 소연이야. 오늘 시간 있어? 미안해, 소연아. 마음이 상태가 안 좋아서. 알아. 그래서 전화했어. 우리 모두 너를 돕고 싶어. 지연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랑 친구들이 모금을 했어.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도 참여했대. 200만 원 정도 모였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어떻게. 우리 모두 내가 얼마나 이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지 알아.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말해. 우리가 있잖아. 전화를 끊고 지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번져갔어요.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초롱아, 우리 혼자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새로운 힘을 얻어 병원으로 향했어요. 마음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복도에서 민준과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마음이가 새벽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어. 지금 응급 처치 중이야. 지연은 달려가 마음이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몸은 온갖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 특히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어. 지연은 마음이의 작은 몸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초롱이도 불안하게 울며 마음이를 보려고 애썼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정말 위태로워. 그날은 지연에게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마음이의 생명은 실 같은 끈에 매달려 있었어요.
초롱이는 한시도 마음이 곁을 떠나지 않았고 지연도 모든 치료 과정에 함께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은 정막에 잠겼지만 응급실만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마음이의 작은 몸은 각종 장치에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에는 불안정한 생체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지연은 마음이 옆에 앉아 작은 발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초롱이는 지연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불안한 눈빛으로 마음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음아,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줘. 우리가 여기 있어. 지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주기적으로 들러 마음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새벽 3시 마음이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상황이 좋지 않아. 민준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어.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세요. 민준과 간호사들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지연은 초롱이를 안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초롱이의 몸도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죠. 괜찮아, 초롱아. 마음이는 강해. 반드시 살 거야. 하지만 마음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산소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 박동은 더욱 불규칙해졌습니다. 민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어요. 더 강한 약물을 시도해 봐야 해. 하지만 이미 약한 간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지연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치료를 계속하면 마음이의 고통이 연장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마음이의 눈을 바라보았죠. 그 작은 눈에는 아직 살고 싶다는 의지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마음이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치료는 계속되었고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습니다. 새벽 5시 마음이의 상태가 약간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산소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심장 박동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고비를 넘긴 것 같아.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기적이야. 지연은 마음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들었지, 마음아? 내가 해냈어. 초롱이도 마치 상황을 이해한 듯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지연은 초롱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초롱아, 내 아기가 정말 강해. 너를 닮았나 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마음이는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 같았어요. 지연은 잠시 커피를 마시러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지연 선생님. 유진 간호사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음이가 다시 위험해요. 지연은 커피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마음이의 상태가 다시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간 기능이 완전히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간 부전이 오고 있어. 민준이 긴박하게 말했어요. 이대로 가면. 말을 끝마치지 못한 민준의 표정에서 지연은 최악의 상황을 예감했습니다. 초롱이는 불안하게 울부짖으며 케이지를 뛰어다녔어요. 어떻게든 살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 새로운 실험적 치료법인데 성공 확률이 낮고 비용도 많이 들어. 얼마든지 할게요. 제발 마음이를 살려주세요. 새로운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특수 항체 치료와 함께 간 기능을 보조하는 약물이 투여되었어요. 지연은 마음이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롱이도 마찬가지였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음이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어요. 간 수치가 약간 개선되었고 호흡도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죠.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민준이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 지연은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지연아, 넌 정말 대단해. 민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했을 거야. 지연은 초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들이 보여준 생명력이 저에게 힘을 줬어요. 셋째 날, 마음이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호흡도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가 처음으로 스스로 먹으려는 의지를 보였죠. 믿을 수 없어. 유진 간호사가 기뻐했어요. 마음이가 우유를 먹으려고 해요. 지연은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마음이는 약하게 우유 그릇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초롱이는 마음이 곁에서 기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음아.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잘했어. 마음이는 지연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지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같았어요.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마음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워. 이런 회복은 기적에 가까워. 기적이 아니에요. 지연이 말했어요. 마음이의 의지와 초롱이의 사랑,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만든 결과예요. 닷새째 되는 날, 마음이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호흡기 장치 없이도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초롱이는 마음이를 핥아주며 끊임없이 보살폈습니다. 이제 정말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민준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물론 아직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확실해졌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마음이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며 완전히 다른 강아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작고 약했던 몸은 건강하게 자라났고 숨소리도 거의 정상이 되었습니다. 초롱이도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죠. 두 모녀는 이제 지연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네. 소연이 지연의 집을 방문하며 감탄했습니다. 처음 내가 데려왔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 지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나도 가끔 사진을 보면 놀랄 때가 있어. 소파에서 초롱이와 마음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초롱이의 몸에는 이제 윤기 있는 털이 가득했고 마음이도 통통하고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너는 어때?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정말 고생 많았잖아.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이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 치료비는 어떻게 됐어? 꽤 많이 들었을 텐데.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빚이 조금 남아 있어. 하지만 너희들이 모아준 돈으로 많이 도움이 됐고 병원에서도 일부 감면해 줬어. 조금씩 갚아 나갈 거야.
소연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도울게. 넌 혼자가 아니야. 그때 마음이가 깨어나 꼬물꼬물 일어났습니다. 예전과 달리 활기찬 모습으로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우리 마음이 일어났네. 지연이 마음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많이 좋아졌지. 마음이는 지연의 얼굴을 핥으며 기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초롱이도 일어나 마음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모녀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행복이 가득했어요. 오늘 민준 선생님이 마지막 검진을 하러 온대. 지연이 말했습니다. 마음이가 완전히 회복됐는지 확인하려고. 소연은 놀란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벌써, 그럼 이제 정말. 그래, 모든 치료가 끝나는 거야. 민준이 도착했고 마음이의 마지막 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진기로 심장과 폐 소리를 듣고 눈과 귀를 살펴보았어요. 지현과 소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여요? 지연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민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 마음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강아지야. 물론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하겠지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지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달 동안의 긴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습니다. 초롱이도 마치 상황을 이해한 듯 기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정말 대단해, 지현아. 민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와 이 모녀가 함께 만든 기적이야. 지연은 초롱이와 마음이를 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했어요. 당신과 병원 식구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두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민준이 떠난 후 지연은 마당으로 나가 초롱이와 마음이를 풀어주었습니다. 마음이는 이제 활기차게 뛰어다닐 수 있었어요. 초롱이는 그런 마음이를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지연아, 소연이 다가와 말했어요. 너 정말 행복해 보여.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이 내게 가르쳐 준 게 많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사랑의 힘. 그리고 가족의 의미. 가족. 응,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지연이 초롱이와 마음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혈연보다 더 강한 유대로 맺어진 가족.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이모인 거네?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마당에서는 초롱이와 마음이가 평화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 순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초롱이와 마음이에게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건강에 좋은 개밥과 함께 조금의 특별 간식도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날이야. 지연이 2마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항상 함께 할 거야. 식사 후 지연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초롱이와 마음이는 그녀의 양옆에 편안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문득 2달 전을 떠올렸습니다. 보호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 초롱이와 마음이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어요. 누구도 그들의 회복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연 곁에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을까? 지연이 중얼거렸어요. 초롱이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마음이도 작은 머리를 지연의 손에 비볐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야. 지연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결과야.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초롱이와 마음이는 그녀의 침대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던 나날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초롱이와 마음이도 활기차게 아침을 맞이했어요. 오늘은 우리 함께 산책하러 갈까? 지연이 제안했습니다. 초롱이와 마음이는 기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처음으로 세 가족이 함께하는 산책이었습니다. 지연은 마음이 좋은 리드주를 준비했어요. 자, 준비됐니? 공원으로 향하는 길, 지연의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이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지연의 집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당에서는 이제 완전히 성장한 마음이가 기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호흡 곤란으로 고생하는 약한 강아지가 아니었죠. 튼튼하고 활기찬 진돗개로 자라났어요. 마음아, 공 가져와. 지연이 공을 던졌습니다. 마음이는 빠르게 달려가 공을 물어왔어요. 그 모습을 초롱이가 평화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초롱이는 이제 건강한 중년견이 되었고 어디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윤기 있는 털과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마음이 정말 잘 크고 있네. 지연의 친구 소연이 커피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제는 누가 봐도 건강한 강아지야. 호흡기 문제도 거의 사라졌어. 초롱이도 달라졌어.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른 개가 됐네. 초롱이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알아들은 듯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1년 전 그때가 생각나? 소연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으니까. 지난 1년은 지연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초롱이와 마음이를 구한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결과 지연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수의사로서의 일과 함께 유기동물 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내가 참 대단해.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초롱이와 마음이를 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동물들도 돕고 있으니까. 지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별로 없어. 오히려 이 아이들이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지. 어떤 점에서? 지연은 초롱이와 마음이를 바라보았어요. 인내와 희망,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마당에서 놀던 마음이가 달려와 지연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어요. 초롱이도 천천히 다가와 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2마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우리 가족이 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네. 그날 오후 지연은 초롱이와 마음이를 데리고 특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처음 만났던 보호소였어요. 보호소에 도착하자 민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연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이 아이들이 초롱이와 마음이인가요? 정말 믿기지 않네요. 지연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많이 달라졌죠. 민수는 감탄하며 초롱이와 마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그때는 정말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지연이 말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민수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려야 해요. 선생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지연은 초롱이와 마음이를 데리고 보호소 내부로 들어갔어요. 케이지 안에는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롱이는 마치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듯 조용히 케이지들을 바라보았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분이 있어요. 민수가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분이 지연 선생님이세요. 초롱이와 마음이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그곳에는 몇몇 예비 입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지연과 초롱이, 마음이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한 여성이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내서 입양을 결심했어요. 지연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크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더 대단한 거죠. 보호소를 나오면서 지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1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더 많은 생명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차 안에서 백미러로 뒷좌석에 초롱이와 마음이를 바라보았어요. 두 마리는 평화롭게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한 저녁 식사할까? 지연이 제안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연은 초롱이와 마음이를 위한 특별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건강에 좋은 고기와 채소로 만든 진수성찬이었어요. 세 식구는 함께 저녁을 즐겼습니다. 식사 후 지연은 소파에 앉아 사진첩을 펼쳤어요. 그곳에는 초롱이와 마음이의 1년간의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호소에서의 첫 만남,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 회복기의 모습, 그리고 건강을 되찾은 후의 행복한 순간들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지연이 중얼거렸어요. 초롱이가 다가와 지연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마음이도 옆에 자리 잡았어요. 지연은 두 마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너희들. 내 삶에 와줘서.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창문을 열어 밤바람을 느꼈습니다. 따스한 봄밤이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지연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갈 거야. 초롱이와 마음이는 마치 이해한 듯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이어진 유대. 위기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 싸운 동료들. 그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 것 정말 행운이야. 지연의 말에 초롱이와 마음이는 꼬리를 흔들며 화답했어요. 새 가족의 평화로운 밤이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사랑과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 그리고 그 기적이 가져다 준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